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 확률은 약 5%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95%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의 투자를 피해서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잃지 않는 투자, 또 이 투자의 원칙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식 투자의 최대의 적은 욕심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어제 한 청년 기업가의 인터뷰를 동영상으로 좀 봤는데 거기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돈을 이동시키는 수단일 뿐 돈에 대해서 큰 욕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겸허함이나 겸손함은 참 중요한 덕목인 것 같은데요. 오늘 출연해 주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여의도 영업부 박우신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 인터뷰 하셨던 분이 그래서 직원 복지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솔직히 이해는 안 됐어요. 저는 조금 글쎄요, 펀드 수익률은 그렇게 욕심을 많이 안 내는 편인 것 같은데 무력은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뭐 많이 사는 편인 것 같거든요. 차장님은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욕심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절제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뭔가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금 배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대부분 누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보고 계신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뭐 사실 이제 주식을 분석을 하고 종목을 분석을 하고 업종을 분석을 해서 종목 선택도 물론 중요한데 9번 벌었다가 한 번 잃으면서 다 까먹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손절 관리가 잘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을 타죠. 사고서 떨어지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제 물을 타다 보니까 사실 9번 벌었을 때는 뭐 5%, 뭐 5%, 뭐 6%, 7% 뭐 이렇게 벌다가 한 번에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양새가 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금 관리가 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포트 차원에서의 매매가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역시 이제 물 타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오히려 사실상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종목을 더 사는 케이스가 사실은 성공 확률이 높은데 사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 손절 관리 그리고 그 자금 관리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손절가 없이 한 군데 몰입해서 완전히 투자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자, 그럼 오늘 VVIP 어떤 분이 초대됐을까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오늘 어디 사시는 시청자분께서 전화를 주셨나요? 여기요, 마포예요. 여기 서울시? 합정동, 네, 합정동에 있는 저기 근처에 있는 망원동이라는 동네예요. 아, 네, 시청자님 네. 토마토 TV 근처에 살고 계세요, 네. 지금. 네, 저희 회사가 합정동에 있습니다. 네. 바로 옆에 망원동에 살고 계시는 시청자분이시네요.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시청자님? 60 조금 넘었어요. 지금 6이요. 네, 60대 우리 여자 시청자분이십니다. 주식 투자 규모가 일단 주식을 몇 % 갖고 계시는지부터 여쭤볼게요.
종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투자 비중을 한번 여쭤볼게요. 현금, 주식. 현금은 한 60% 조금 넘게 있고요. 예. 주식 세 종목 가지고 있어요. 네네. 현금 60%대 보유하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아니면 매일 트레이딩을 하시나요? 하죠. 예. 예. 요거 이제 그거 하고 있으면서. 네네. 투자 규모는 얼마나 되시죠? 1억 조금 넘어요. 네, 1억 원 규모 투자하십니다. 투자 기간은 얼마나 되셨나요? 하기 시작한 지요? 한 네네. 6년 정도 됐어요. 6년 동안 1억 원 계속 운영을 하시고요. 버는 게 없어요. 6년 동안 번 게 없이 1억 원 정도 유지를 하신다고요? 네, 1억 원 조금 넘어요. 그것도 뭐 잘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비율로 따져보자면 저 네, 수업료를 안 내고 배운 기간이 좀 와. 발생을 한 거니까. 대단하신데요? 시청자님 잘하고 계십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네. 이제 샀다가 빠지면 가지고 있는 편이지 그냥 뭐 손절하고 그런 건 없거든요. 손절을 안 하시는데도 이렇게 손실을 안 보셨네요. 아니요. 롯데케미칼을 한 5, 6년 가지고 있었어요. 손실 안 보시고 파신 건가요, 그러면? 네. 올해 팔았어요. 야. 30만 원 정도에. 와, 정말 좋은 결과였습니다. 그래도 5, 6년 보유를 하셔가지고 손실 안 보셔서 지금 이 또 자금을 유지하셨네요. 대부분을 롯데케미칼로 포트를 갖고 계셨나요? 근데 화학주 종류하고 경기민감주 종류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 네, 그러시군요. 특히 화학주, 일명 요즘 말로 홀릭. 화학주 좋아하시는 시청자분이시군요. 네, 요즘 올해 들어서 탄력적이어졌잖아요, 화학주가. 어떻게 네. 보셨어요, 시청자님? 저는 롯데케미칼을 한 5, 6년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매력은 있다고 봐요. 지금도. 네. 특히 화학주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화학주 처음엔 화학주랑 좀 IT 종류로 조금 들어갔었어요. 네. 들어가다 하다 보니까 그걸 좀 수익을 좀 봤어요, 그걸로. 그러다가 IT주로. 네. 그러다가 이제 화학주로 사가지고 200조를 사가지고 들어갔다가서는 그때 비싸게 주고서 32만 7천 원 주고 샀어요. 이게 네. 그랬다가 저는 너무 많이 빠져갈래 네, 그냥 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올해 30만 원 정도 해서 그냥 처분 했어요. 네. 하고 이제 조금씩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주로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시청자분이신 네. 것 같아요. 네, 경기 민감주에 관심이 많다. 특히 화학주 요즘 많이 본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주식 투자하시는 방식은 어떻게 되시나요? 방식이랄 건 없고요. 이렇게 네. 보고 좀 잘 올라가는 것도 좀 극하게 올라가고 좀 성장이 좀 괜찮아 보이면 들어가고 이렇게 그거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현대차를요. 네. 몇 번 좀 사서 팔고 하다가서 이번에 물린 게 그렇게 딱 물려버렸어요. 16만 원. 네. 성장이 좀 좋아 보이는 기업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발굴하세요, 시청자님? 저야 발굴한다는 건 없고 이렇게 그 기업에 이렇게 그거 하는 저기가 있잖아요. 그런 걸 자주 조금 보는 편인데 그 현대차를 또 안 봤어요. 그때는 보지도 않고 있다가서는 괜찮겠다 싶어서 좀 들어갔는데 너무 많이 빠져버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새 조금 올라와서 상가격 정도 어느 정도 올라오긴 왔어요 지금. 아, 네, 그러시군요. 뭐 주변에 보면 뭐 생활에서 많이 또 누가 뭘 많이 사더라, 뭐 마트에 뭐가 많이 팔더라 이런 걸로도 많이 투자에 적용하신다고 하는데 이번 주 제가 만나뵀던 시청자분들께서는 주로 TV 쪽으로 시청자님도 네. TV 추천주 많이 활용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예, 맞으시죠? 네. 네네. 그런 편이신 것 같아요. 오늘 또 성장하는 기업에 좀 관심이 많다, 대형주에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들 해주셨는데요. 박우신 차장님,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일단 지금 포트를 보시면 사실상 현금 비중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지금 세 종목 이제 홀딩을 하고 계신데 셋 다 이제 대형주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름만 되면 이제 알만한 기업들에 좀 주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과거에 이제 롯데케미칼에 투자를 하신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 뭐 최근 몇 년간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존 시드머니 자체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구조 자체가 지금 보시게 되면 투자 행태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손실이 나오기도 사실 힘든 투자거든요. 대신 크게 수익도 보기 좀 힘든 좀 그런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일단 현금 비중이 지금 너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현금 비중이 항상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65% 정도는 조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일단 50%에서 30% 사이 정도 현금 비중은 좀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다면 남는 현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포트 차원에서의 중소형주 편입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 뭐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를 봤을 때는 대기업들이 성장하는 데는 확실히 한계가 몇 년 전부터 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게 성장을 먹고 어떻게 보면 사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본다면 대형주의 과거에 이제 대형주가 빵빵 올라가던 시절하고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포트 물론 안정적이고 좋은 측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수익 보긴 좀 힘든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따라서 현금 비중을 조금만 더 줄이셔서 중소형주 포트도 어느 정도 담아두시면 좀 안정적이면서 수익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포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IT, 네, 시청자님? 아니, 저기 대형주도 대형주지만요. 저는 저기 슈퍼 코리아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보거든요. 그런데 네네. 좀 몇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근데 요새 오늘도 슈퍼 코리아가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좀 들어가도 될란가 싶고 제가 너무 그게 급등락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쩐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네. 네, 차장님, IT, 화학, 자동차 쪽 대신에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섹터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시청자분 관심 가지시는 대로 그런 IT, 자동차, 화학 관련해서 중소형주들 있잖아요. 예.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옮겨가셔도 괜찮으실까요? 일단 주가 위치에 따라 좀 틀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종목별로 많이 다르죠. 예, 지금 사실 IT나 뭐 자동차 사실은 지금 시장에 대안이 없다 보니까 이쪽이 움직인다고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 같고요. 네. 그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는 사실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환율이나 유가를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원달러에 대한 그러한 흐름이 굉장히 어느 정도의 상승 추세를 타고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이제 원화가 약세 현상을 빚을 때 강했던 뭐 과거부터 이제 IT나 자동차 업종이 해당 매크로 지표의 변화가 있을 때 가장 강했던 업종이기 때문에 최근같이 어떻게 보면 비추세장이죠. 전형적인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러한 장이라고 보신다면 역시나 이제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자금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서 이제 IT와 자동차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최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단기적으로는 IT 자동차가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라고 보고요. 가장 안정적인 현재 구간에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흐름 자체는 추후에 지수가 제대로 된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을 때는 과연 IT와 자동차가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지수가 좀 있고요. 따라서 이제 현재 구간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섹터이다. 좀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아직 비추세 구간인 가운데서는 환율에 대한 수혜가 있기 때문에 IT 자동차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도 시청자분께서 성장하는 쪽에 관심이 있으신데 말씀하신 기업이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렇게 성장률이 도드라지는 기업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이 시청자분께서 5년 동안 보유를 하시면서 손절 없이 가셨던 주식이 있으시잖아요. 예. 은근히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코스닥의 주식을 샀는데 한 50%까지 손실 났다가 계속 가지고 가시다가 결국에 이제 매수가까지 왔을 때 뭐 몇 년 보유를 하시고 매도하시는 그 패턴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분들 어떻게 보세요?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소위 말해서 이제 물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매수를 했다가 물려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몇 년 후를 네. 기다리는 거죠. 이제 다시 가격이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절대 나는 손해보고는 안 판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네. 투자가 가능하려면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운도 좀 따라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이나 경영 상태,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지수인 측면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이 뭐 향후 1년, 2년, 3년 후까지 지속적으로 좀 주주 입장에서 좀 우호적으로 그런 식으로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기다려서 다시 한번 본전 이상의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종목 선택이 애초에 그렇게 뭐 좋은 종목으로 선택이 되지 못했다면 사실 기다려서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서 나오기 자체가 사실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운에 좀 많이 기대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사실 손절을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는 좀 자유로울 수가 있죠. 사실은 어느 정도 주가 하락이 이뤄졌다가도 사실은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고 나서는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회복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좀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형주에 주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올라오는 그러한 경기 사이클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그러한 기회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대형주 투자를 좋아하시고요. 하지만 또 박우신 차장은 좀 더 탄력적인 중소형주 쪽도 편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권유를 해드렸네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계신가요? 지금 하는 건 시프코리아하고 화학주,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 좀 보고 있어요. 네네. 관심은 그쪽에 있으시고요. 지금 네. 보유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이시죠? 이게 포스코 19만 9천 원에 10%, 네. 현대차 16만 원에 15%, SK이노베이션 11만 2천 원에 10% 있어요. 네, 현금 65% 있으시고요. 네. 저는 포스코 가지고 또 수익 손실이 혹시 크시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매수가 나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역시 화학주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니 수익을 잘 보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차장님께서 전략을 세워주시죠. 예, 일단 뭐 종목을 좀 간략하게 보유 종목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포스코부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술적 분석으로 이 종목을 살 수가 없죠, 지금 사실은. 왜냐하면 전형적으로 지금 뭐 장단기 이평선들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역배열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종목은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현금이 있는 사람이 이 종목을 사도 좋겠느냐, 당연히 사지 말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사실은 신규 접근은 굉장히 힘든데 이제 들고 있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를 하는 게 맞겠느냐라는 판단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종목은 교체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만 주가적으로 워낙 이제 싼 측면,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가격적으로는 한 21만 원 선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 종목이 내려오는 패턴을 보게 되면 61선과 121선까지가 기술적 반등의 거의 가장 최상단 목표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반등치를 뭐 가장 많이 줘도 한 21만 원 선에서는 다시 한번 미끄러져 내려올 공산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좀 있고요. 일단 현재 이러한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 구간으로 사실 바뀌려면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포스코 같은 경우는 환율에도, 현재 환율 상황에도 그렇게 우호적인 기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원화가 강세일 때 오히려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체로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매크로 지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뭔가 주가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그러한 모습 자체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현재 구간에선.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는 그러한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 일단 포스코 회사 내부적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상반기에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 구조조정이라고 하죠. 포스코 차원에서 일단 발표를 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 쇄신을 하는 차원에서의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지금 포스코에서 공론화했던 것보다는 사실 시장 기대치를 지금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실망 매도로 좀 시장에 출회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으로도 지금 연초부터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물론 중간중간 간헐적으로 매수 구간도 나타나지만 사실 외국인과 기관 공통적으로 파는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2년, 3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1년 내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크게 터닝할 가능성은 크게는 많아 보이지가 않는다. 일단 매크로 지표 안 좋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시장 기대치만큼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지 못하고 기술적으로도 사실은 역배열 종목이기 때문에 뭔가 논하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인 매도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21만 원 선에서 일단 종목 교체를 하시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현재 구간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 8월 말부터 지금 보시게 되면 양봉이 지속적으로 좀 많이 누적이 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가격적인 메리트는 현재 발휘가 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정리를 하자. 라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종목 이제 현대차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 현대차는 홀딩이 좀 가능한 종목이긴 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매수가가 16만 원 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15만 6천 원 금일 종가지만 거의 뭐 16만 원 선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장성은 좀 많이 부족해요. 그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히나 이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대한 진출이 굉장히 연초에 좀 화두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실제 1, 4분기나 2, 4분기 실적을 까봤을 때는 시장 기대치에 한참 못 미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현대 위아 주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었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성장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지만 일단 밸류가 워낙 싸죠. 완성차 업체는 대표적인 그 저포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증시 시황과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밸류에 대한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 자체가 전형적으로 이제 비추세 횡보장이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매크로 지표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현대차의 지금 7월 중순부터의 강세를 좀 이끌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16만 원 선 충분히 돌파는 가능하다고 여겨지고요. 물론 이제 최대 목표치로는 18만 원 선까지 제가 제시는 해드릴 수가 있어요. 다만 18만 원 선까지 꼭 도달한다는 그러한 부분들은 좀 약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현대차에 대한 제 개인적인 최종 의견은 주가가 기본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하지만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저는 종목 교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업종 내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수평 이동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거에 보면 이제 완성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결국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과거에 이제 완성차 업체 뭐 현대차, 기아차가 먼저 움직이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과거에 이제 한일 이화라든지 뭐 대표적인 그 부품 업체들이 뒤따라 움직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공략하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익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고 자동차 부품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 SK 이노베이션인데요. 일단 SK 이노베이션은 결론은 홀딩이고요. 물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 종목이시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홀딩이고 추가적인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서두에 좀 화학주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1, 4분기나 2, 4분기 실적을 봤을 때 대표적으로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켰던 업종이 화학주와 통신업종이거든요. 그래서 화학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경기에 민감한 업종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 기대치만큼의 실적은 상반기에 이미 달성을 해주고 있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분들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유가에도 굉장히 민감한데 사실 이제 주가가 6월 달부터 한 8월 달까지 좀 가격적인 하락이 나왔던 요인 자체가 전 세계 경기의 불안, 글로벌 증시의 부진, 그리고 유가 자체도 사실 한 차례 다시 한번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SK 이노베이션은 포함해서 화학업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 자체가 굉장히 상반기 안정적으로 나왔고 하반기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 기대치는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화학주들은 이러한 뭐 앞서 언급드린 가격 하락 요인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현재 구간은 사실은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 10월 달 7만 4천 원 찍고선 상승 추세를 탔다라는 이제 흐름이라면 사실 기술적으로는 지금 8월 달에 이미 그 상승 추세 하단에 대한 지지들이 세 차례나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라면 충분히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실적을 좀 점검을 해드리면 지금 올해 가이던스 영업이익 자체가 1조 9천억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조 9천억이라는 실적 수치 자체는 사실 최근 3년, 4년간 연간 실적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이미 상반기에도 사실 1조 2천억이 넘어가는 1조 3천억가량의 실적을 이미 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올해 실적 달성 가능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밸류 자체는 굉장히 싸다.
그리고 주가 위치 자체도 굉장히 싸고요. 충분히 이제 밸류만 놓고 봤을 때는 15만 원 선까지도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제가 이제 가격 포인트를 몇 가지 체크를 해드릴 텐데 일단 13만 원 선 그리고 15만 원 선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만 놓고 봤을 때 15만 원 선 충분히 중장기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 구간 당연히 홀딩이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SK이노베이션 제가 가격을 보고서도 좀 착각을 했네요. 11만 2천 원에 매수해 주셨고요. 시청자분께서 오늘 종가는 9만 7,500원입니다. 10% 정도 손실이신데 그래도 이 주식은 좀 보유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보자라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떠세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네, 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가격대에 사도 한 10%만 더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현재 가격대에서 10% 정도 추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물 탈 때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이제 매수를 하신 가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주위에 이제 보면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10% 빠졌다 내지는 20% 빠졌을 때 그냥 가격을 보고 어떻게 보면 단가,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기 위해 추가 매수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내지는 뭔가 모멘텀적으로 의미 있는 뭐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오히려 그때 물을 타셔야 되는 게 좀 맞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실적은 어느 정도 상반기 실적은 이미 확인이 된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유가라든지 이러한 뭐 세계 경기 불황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이러한 그 투자 심리에 있어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면은 사실 기술적으로 지지가 또 발생을 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라고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편하세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제 8월달 그 작년부터 이어졌던 상승 추세의 하단부에 대한 지지가 세 차례 지금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지가 사실은 깨진다면 추가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손절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퍼센테이지도 크지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좀 의미가 있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시청자님 다음에 또 필요할 때 저희에게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님의 포트폴리오를 VVIP로 진단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따라잡기입니다.